자, 문제 한번 봐라. 기본 출제 문제. 거기 x 플러스 y가 2g가 되는 개수의 합이 같은 화학 반응식이 있어. 2리터 강철 용기에 x 2몰 그러면 얘는 사실 1몰 농도가 되는 거야. 맞지? 2리터에 2몰 있으니까 1리터에 1몰이지. 다음에 얘는 몇 몰 농도가 되는 거야? 2몰 농도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됐지? 몰 농도로 바꿨을 때. 그런데 얘가 지금 0.5 몰 농도 나왔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X라는 물질과 Y라는 물질이 처음에 1 있고 2 있었던 거야. 몰 농도로. 그런데 여기에 G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반응을 한다. 1대 1대 2로 반응을 하는데 얘가 0.5가 생긴 거다. 그럼 얘가 0.5 물농도가 되겠지? 자, 이거 얼마 줄었을까? 4분의 1 줄었겠지. 이거 2분의 1이니까 맞지? 그럼 이거 몇 물농도? 얘도? 그래서 얘가 얼마 남고 얘는 얼마 나와? 이렇게 남겠지. 여기까지 돼서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X의 몰은 얼마? 4분의 3. 그 다음에 Y의 몰은 얼마? 4분의 7.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이거는 몰 농도로 갖고 계산한 거잖아. 몰 농도를. 그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2리터 안에 넣어있는 몰수를 찾으란 얘기야. 지금 이건 몰 농도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몰 농도로 나오는 건데 얘는 1리터 안에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1리터 안에. 맞지? 그럼 2리터 속에 이거 몇 몰 있겠냐? 2분의 3몰 있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몰수는 2리터에는 이런 식으로 변할 거야. 그래서 X의 몰수하고 Y의 몰수가 2배는 아니지. 맞죠? 그럼 평형상수는 얘를 갖다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될 거야. 맞아. 그치? 요거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맞잖아. 그래서 여기가 여기 다 지워지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평형 농도를 대입하는데 요게 사실 뭐야? 이거잖아. 생성물의 제곱. 이해가? 됐어? 저 2리터 때 Z 몰 농도 몰이 4분의 1이에요. 이게 뭐냐면 평형 농도를 대입해야 되니까 얘를 대입해야 된다고. 얘를. 그 밑에요. 4가 다 지워져. 2배니까 이건 1이지. 그렇죠? 1몰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2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 4가 다 지워져서 다 지워져. 뭐가? 4 곱하기 3의 16. 4를 왜 다 지웠냐 멍청하게. 얼마입니까? 21분의 4가 되나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G를 더 넣고 새로운 평에 도달하면 K값 다 틀렸네 이거. 뭐요? 답이 없어. 그래 답이 없네. 잠시만. 쟤를 그냥 반응을 시키면 얘가 현재 몰농도가 이렇다는 건 얘가 몇 몰에 해당되죠? 역추적합시다. 이거 1몰이라는 얘기잖아요. 2리터 안에는. 맞죠? 1몰이 남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몰수로 그냥 따져볼게요. 2몰, 4몰이 있는데 1몰이 생긴다. 그럼 역시 1이 생기고 이건 2분의 1몰이고 2분의 1몰이고 이제 얘는 2분의 3몰이고 얘는 똑같은데? 얘랑 별 다름 없는데? X의 몰수하고 Y의 몰수는 평형상태 2가 아니고 평형상수는 얘를 대입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알겠어요? 이건 무조건 여러분 틀렸죠? 그렇죠? 평형이 이동해도
상수는 변하면 안 되고요. K값도 이것도 틀렸고. 문제 자체가 틀렸어요. 맞아요. 문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주세요. 10번은 빼세요. 10번. 다음. 됐어요? 이제 평형 이동 쪽을 피세요. 온도. 그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또 이거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온도는요, 뭐를 변화줄 수 있다? 이 중요한 말인데, 사실 농도나 압력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피드백의 상태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원래의 상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어찌 말하면 반응기수 Q값을 준 경우랑 똑같아요. K가 Q보다 작다, 정반응이 진행되고, Q가 K보다 크다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평행이 이동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온도는요, 그 상태의 농도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을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진행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머리가 커지니까 K가 커지는 거고요.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바디가 커지는 거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K가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진행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막판에 여러분들이 본 게 이거거든. 자, 이게 반응의 진행 방향이에요. 이게 에너지 준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잖아요. 자, 높으면 요 차이만큼의 뭐가 따라옵니까? 열이 따라오잖아요. 열. 사실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흡열이에요. 흡열. 맞아요? 그럼 잘 봐요.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여기가 생성물이라면 에너지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우리는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응물에다가 뭐를 해줘야 된다? 보세요. 이 가역 반응이 있다. 생성물로. 그럼 여기다 열을 더해줘야 에너지적으로 이 꼴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흡열의 특징이에요.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서. 야! 알겠어요? 어떻게 하루하루 일신, 무의신이 아니라 참 다르냐, 이렇게 막. 아파요? 안 아픈데 우리 기분이 안 좋아서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만약에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요. 에너지인데 생성물이 여기 있어 봅시다. 그럼 이만큼 열이 빠져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이 시계에서 여기다 열을 더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흡열이라 하고요, 이걸 발열이라고 합니다. 이 열은 다 주어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 물질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잘 봐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진로 선택에 가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엔탈피라 부르고 H라고 부를 거예요. 내부 에너지예요, 저게. 여러분 물리학에서 내부 에너지 뭐에 비례한다고 배웠어? 온도요. 기억나요? 이상기체일 때 온도가 평균 운동 에너지고 그게 내부 에너지다. 왜? 위치 에너지는 없다. 분자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화학에서 그 이론을 갖고 들어오면 좀 편해져요. 화학은 그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줘요. 내부 에너지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열이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맞아요?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밖에 누가 있느냐? 그 주위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관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찰자 입장에서 느끼는 게 열이에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열을 밖으로 방출하면 우리는 뜨겁단 말입니다. 그 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발열은 온도가 높은 거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우리 주관으로 본 거예요. 우리 주관. 관찰자 주관으로. 근데 이 내부, 이 물질들 입장에서 보면 발열은요, 에너지를 잃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런 걸 내부 에너지 혹은 요 변화를 델타 H라고 합니다. 여기가 생성물의 엔탈피고 여기가 반응물의 엔탈피라면 나중에서 처음을 뺐을 때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델타 H가 이런 것도 작다. 이게 발열의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봐요, 이제. 우리가 그냥 허투루 배운 게 아니라 고체적 기체 중에 누가 제일 무질서하다고 배웠어요? 기체가. 그럼 글로 갈수록 열을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잘 봐. 개수비가 적은 쪽으로 가는 건 무질서가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했지. 그거 발열입니다. 대부분 발열이에요. 대부분. 근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다? 흡열입니다. 그럼 자, 고로 제가 이런 거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거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N2 젓갈색. 외운 친구들은 착한 친구. N2는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정반응은 무질서도 감소냐 증가냐? 감소. 그러면 뭘까? 발열이에요. 발열이면 여기다 열을 더해야 돼. 왜?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이해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반응은 어떨까요? 이쪽으로 가면 역반응은 흡열이죠. 그럼 역반응은 얘가 반응물이잖아.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 왜 여기다 더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이해 가서요? 그리고선 이제부터 외부 외적 요인을 변화를 줄 거예요. 저기 딱 썼죠? 흡열 발열을 딱 결정했습니다. 발열은 생성물에 열을 써야 되고 흡열은 반응물에 열을 써야 돼요. 다 썼죠?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얘를 누구를? 얘를 농도처럼 보라는 거예요. 농도처럼. 온도를 높인다는 건 열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줄이려고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온도를 낮췄다 그러면 열을 줄인 거잖아요. 어디로?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럼 봐요. 분명히 온도는 K를 변화된다 해서 준서 온도를 높이면 K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합니다. 저거죠. 바디가 커지잖아요. 머리는 작아지고. 그런데 그걸 증가한다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바디가 커지고 머리가 작아지면 이 값이 줄어요, 늘어요? 들어요. 지금 꽤 그죠? 영원히도 알고 있는. 다시 얘가 분모야 분자야 우리 K에서. 머리예요, 머리. 얘가 누구고요? 분모 바디고.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데 뭔 K가 늡니까? 그럼 온도를 어떻게 얘 반응이 진행될까요? 정반응이 낮춰야 정반응이 진행돼서 머리가 커져요. 그러면 K가 증가.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온도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렇게 가면 증가해. 온도가 증가하는데 오호 머리가 커지는 거야? 머리가 작아지는 거야? 이거 머리 작아지는 거지. 몸뚱아리가 커지는 거잖아. 온도를 높일수록 역반응이 우세한 거라고. 이게 발열이라고. 알았냐? 온도를 높일수록 K가 자꾸 줄잖아.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열이 여기 있는 거지. 반응물 쪽에 있는 거예요. 반응물 쪽에. 그래서 봐봐. 만약에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정반응. 그러면 머리가 커질 거 아니야. 몸동안이 줄고 K가 증가하죠. 그 그림이 평형상수와 커진다. 여기서 여러분 이 평형상수와 온도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친구가 발열흡열을 굉장히 쉽게 풀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개념 싸움이야. 암기 아니야. 알았니? 일단 제일 먼저 뭐 해라? 에너지를 이꼴을 만들려면 흡열은 반응물 쪽에 열을 더해줘야 되고 발열은 생성물 쪽에 열을 더해줘야 돼. 질문,
광합성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다. 그러면 광합성은 반응물에 열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호흡은 발열이지. 그럼 걔는 생성물 쪽에 열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걔들이 동적 평형이라면. 이해 갔냐? 자, 여러분, 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선생님 저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압력에서. 근데 압력 그래프 자세히 봐봐요. 세로축이 농도가 아니에요. 몰수지. 알았습니까? 왜 몰수를 써줄 수밖에 없느냐? 걔들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혹은 증가하는 측면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몰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 용액의 부피는 막 줄거나 늘거든. 준서야, 집중 안 해? 휴대폰 보지 너. 아니요. 손이 이렇게 있는데. 휴대폰을 끄지도 않고 이씨. 여러분,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맨날 무음으로 놓고 지나가는데 차에 탔다가 내리면 이게 지가 바뀌어요. 아까 오전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대전에 뭐 고등학교에 선생 하나 있어.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제 한 건데요. 무음이라 내가 받질 못하니까. 나한테 저쪽에 듣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 담임의 애래요. 그래서 나랑 공조하재. 걔 공부 좀 시키자고. 그래서 내일부터 작살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과 사가 합쳐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 하나를 만들 각오가 돼 있는 친구는 열심히 놓으세요. 눈 감고 안 듣습니다. 대단한 친구. 여러분, 지금 저 세로축이 농도입니다. 압력에서는 저게 몰수였습니다. 왜 몰수를 써놓을 수밖에 없느냐? 압력은 부피를 줄이고 늘리거든요. 그래서 무질소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압력이 세져서 부피가 줄면 기존의 몰수 가지고는 그 전의 농도보다 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몰들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 몰농도비가 맞거든요. 근데 부피가 팽창을 해버리면 기존의 몰수 가지고는 농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K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입자수가 막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쁘게 하고 와서 준다. 이거 정말 사진 찍는다 너. 유튜브 처음 메인 화면에 네가 그렇게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 메인 화면. 지금 그 모습이 올라오면 좋겠다. 자, 이제 이거 봐봐. 지금 이 상태인데 잘 봐라. N2O4가 있고 NO2가 있다. 근데 온도를 높였어. 근데 잘 봐. 온도를 높였더니 여러분 요렇게 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얘는 뭡니까? 늘잖아. 근데 2대 1이죠. 이해 갑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줄어들고 는다라고 하는데 누가 반응물이냐는 거죠. 누가 반응물이냐고. 지금 잘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이 화학 반응식이 정확하게 이거라면 봅니다. NO2 화살표 N2O4 이거 우리가 늘상 봤던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냥 이것저것 생각 없이 한 번에 싹 보고 싶으면 무질소도 감소야 증가야? 무질소도 감소죠? 그러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죠. 그럼 열을 어디다 쓴다? 오른쪽에 쓴다. 여기에 열 있다. 여기에 열. 근데 온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높였다 그랬습니다. 온도를 높였어. 무슨 반응으로? 그래서 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잘 봐요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역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이 맞구나.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했잖아. 그럼 봐. 준서야, 바디야 헤드야? 바디요. 그래서 K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온도를 낮췄대요. 반대로
온도를 말이다. 이걸 낮추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정반응이 일어나요. 얘 농도가 커집니다. 몇 대 몇으로? 1 커질 때 얘 몇 줄어요? 2 준다 이거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럼 K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다. 왜? 헤드가 커지니까. 이해 갔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책이 요게 잘못됐거든? 제대로 됐나? 잘못했어요. 잘 봐요. 여기 Q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반응물의 개수가 얼마야, 합이? 3. 얘는. 그럼 얘는 발열이에요. 무질서도 감소하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열을 써야 되고, 맞죠? 바로 얘는 플러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발열입니다. 이게 다 수정된 거를 보내놨는데, 출판사 측에서 작년 걸 또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책 놓고 온 사람이랑 별다름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거는 고쳐져 있죠? 여기 발열이라고 네 건 발열이라고 써 있어요? 발열이라고 써 있는데 마이너스 도나 열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넌 발열도 안 써 있어요? 한 장보다. 응? 한 장이 사라졌다고요? 뭔 소리요? 이거 하고 있는데 뭘 한 장이 사라져. 여기 보려고 했는데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장 아니에요? 진짜 뒷장 하나 더 있어요? 복사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발열 같은 경우라면 사실 이것을 키우려면 온도를 어떻게 했나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수동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물의 양을 수동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질소하고 산소를 이 이산화질소라는 거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유지되는 일, 이게 자동차 엔진에서 총백 변환 장치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여러분 공기를 가지고 연료를 터트리잖아. 빵, 그죠? 흡입, 압축, 폭발, 대기, 뭐 사행정 사이클 이런 거 배웠잖아요. 폭발할 때 고온 때문에 78% 질소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NO로 나와요. 여러분 NO가 공기 중에 나오거든. 그럼 얘가 됩니다. 당연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공기 중에 O2 중에 이렇게 산소, 그러니까 얘가 O2가 간혹 이렇게 2,5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 요거를 요 싹 데리고 가 얘가. 그럼 O가 남죠. O 하나가. 걔가 얘랑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누가 만들어져요? O3가 만들어지거든. 이게 바로 광학 스모그라고 하는 거예요. LA형 스모그. 여러분들 보면 런던형 스모그가 있고 LA형 스모그가 있거든요. 런던형은 후진국형. 새벽에 발생하는 거. 근데 이제 LA형 스모그는 낮 12시 정오에 발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LA형 스모그는. LA에서 일어났겠죠? 니네 자동차가 제일 먼저 굴러다니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발견했어요. 걔들이 거기서 끌고 다니다가 이 엔진에 대한 불안전 요소 때문에 실제로 스모그가 발생해서 2,000 몇 명이 죽었어요. 그냥 낮에. 숨 쉬는 애들은 다 죽었어요. 댕댕이며 고양이며 다. 대단한 거예요. 런던형 스모그도 마찬가지겠죠? 새벽에 발생해가지고 한 2,3천 명이 죽었어요. 그 역사서에 보면 쥐도 죽어 있다고. 쥐까지 호흡기 질환. 이 상황이거든. 염전증 때문에. 여튼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만 적으면 된다? 여기다가 이쪽에 열이 있다라고. 자, 이 반응식 보세요. Q가 0보다 작다고 그랬죠. Q가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거든.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네? 흡열했다는 얘기예요. 흡열은 여기에 열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잖아. 이거 높이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이 일어나서 K가 커질 수 있다. 여기 K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이 진행해서 K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 갔어요? 자, 먼저 흡열과 발열을 결정해서 열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열을 농도천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다만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생성물이 많은지 반응물이 많은지에 따라 바딘지 헤든지 정해서 K의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아셨어요? 잠깐 여기 뭐 있나? 자,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몰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도 틀렸습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므로 이해갑니까? 왜요? 이거 우리 모두 뭐일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어떤 상태? 기체 상태일 때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세지면 좁아진다. 누가 얘기했어요? 보일이 설명한 겁니다. 보일이. 아셨어요? 그래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거 틀렸어요? 반응물 개수의 합과 생성물 개수의 같다면 압력에 영향을 못 줍니다. 맞아요, 이거. 기억나요? 다음. 온도가 높아지면, 얘들아,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 반응 쪽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잘 보세요. 흡열 반응 쪽이라는 건 무질수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방향이거든. 맞아요? 야, 얼음이 물로 간다는 얘기야. 물이 얼음으로 간다는 거야, 흡열은. 물이 얼음으로. 이야. 아니 얼음이 물로. 이야. 두 번 감탄했어요. 영원아. 머리요. 멋있어. 동의? 흡열 아니에요? 예, 흡열이에요. 얼음 물로 아니에요? 영이 어때? 오빠 짱? 그 짱 날렸어요. 좋겠습니다. 짱 먹어서. 와. 와, 맞습니다. 흡열은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흡열이란 말로 왜 자꾸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당연히 야, 얼음을 녹이려면 열을 가해줘야죠. 근데 열을 가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흡열인 건 잘 모르는 거야. 차라리 흡열하면 무질서도 증가한다. 당연히 물이 얼음보다 무질서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흡열 반응 쪽으로 열이 진행된다. 왜요? 흡열은 반응물 쪽에 뭐를 놔요? 열을 놓잖아요? 그 열을 높여주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흡열이에요. 아셨습니까? 발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낮춰야 돼요. 자, 조금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가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열은 이동을 하거든요. 에너지는 이동을 하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면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야 열이 들어가서 반응이 진행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발열이면요, 열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위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 열이 잘 나오거든. 발열이 잘 일어난다고. 이해갔니? 자, 평형 이동을 응용하는 게 어디서 우리가 볼 거냐면 바로 얘를 가지고 할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하버라는 과학자가 르 샤틀리의 이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라는 이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도 완성된 그런 힌트를 독일의 국가 도이칠란드 그때 그 국가에 던져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암모니아 많이 만들 수 있어. 왜 그 나라는 얘가 필요했을까요? 암모니아가.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 수업 시간 알려줬죠. 이게 누구였어요? 톨루인이었죠. 요게 누굽니까? 니트로기가 몇 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어요? 니트로 톨루인이라고 했죠. 이거 만들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버가 이걸 실험으로 다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를 던져준 거죠. 이거를 완성한 과학자들이 누구라고? 독일 과학자들이에요. 걔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암모니아를 잘 만들 수 있는 그 실험을 계속 완성을 해서 값을 찾아낸 거죠. 알았어요? 한 400도씩 500도, 300기압 이 정도에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보다 압력이 더 세면 경제적으로 떨어지고, 그것도 온도가 떨어지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하버한테 이제 돈을 주고, 걔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수둥률이라는 걸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 재미내진 않아요. 수둥률이 뭐냐? 이 반응이 완벽하게 다 같다고 친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모두 같다. 그걸 분모로 놓습니다. 최대치죠, 그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얘가 다 가요? 못 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양.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같다라고 쳤을 때의 100% 생성물의 양 분해. 요랬을 때 요거 양. 이게 수둥률이에요. 효율이잖아요. 효율 말 그대로 효율. 맞죠? 그러니까 생성물이 많으면 수둥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수둥률이 크다는 건, 자, 수둥률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다. 우세하다는 표현이요. 정반응이 최대치로 잘 일어나는 그 온도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세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둥률은 생성물 농도가 어떨까요? 다른 족보보다 높겠죠. 이해가요? 생성물의 농도가 높이 만들어지는 그 높은 정도를 수둥률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수둥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여러분 왜 온도, 압력만 있고 농도는 빠졌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도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가 뭐 수둥률의 이동, 뭐 평형의 이동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없잖아. 지금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양과 농도를 놨을 때 온도와 압력 조건을 어떻게 변화를 주면 지금의 조건보다 더 많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온도와 압력이다. 먼저 압력부터 불러요, 여러분. 압력을 어떻게 하면 정반응으로 갈까요? 높이면. 그잖아요. 분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압력을 높이고. 자, 이제 봐봐요. 무질소가 감소하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이거잖아. 발열. 그 온도를 어떻게 해야 정반응이 진행될까요? 낮춰야. 이해가요? 온도를 낮춰야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온도에 의한 영향을 보면 발열은 생성물 쪽에 열이 있는 애죠. 그잖아요. 발열은 생성물 쪽에 열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 생성물이 많아요. 근데 흡열은 반응물 쪽에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온도를 높여야 수둥률이 높아진다. 무엇입니까? 수둥률이 높다는 건 생성물의 농도가 어떻다는 거라고요? 높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방향이 수둥률이 높은 방향이에요. 아셨어요? 자, 압력에 의한 영향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반응물의 계수가 높아? 압력 키워야죠. 그래 부피를 줄여야 저렇게 정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생성물의 계수가 높아? 압력을 떨어뜨려야죠. 그래 부피가 팽창해서 정반응이 막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야? 영향 못 준다고요. 계수가 같으면. 자, 하버법에 의한 거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하버법 보는 바와 같이 발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일단 뭐를 쓰고? 열을 쓰고 출발이야. 아, 생성물에. 됐어요? 그래서 수둥률은 무엇이냐? 이 세로축이 그겁니다. 누가 생성물이 더 많이 얻어지나? 온도 봐봐요. 온도 어떨수록 잘 얻어져요? 낮을수록. 그죠? 온도가 낮을수록 수둥률이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래프가 쭉 커지죠? 압력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자, 그런데 경제적 범위를 잡았더니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온도를 너무 낮추면 저거 이런 곡선이에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온도를 낮추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안 들죠. 물론 막 엄청나게 뭐 영하 200켈빈 이러면 돈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온도를 마냥 낮춘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어차피 어느 일정한 열은 있어야 돼. 그래야 뭐 반응물이 끊어지는데 필요한 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너무 낮추는 건 이론적으로는 나오되 실생활에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야. 그래서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어딘가 봤더니
400부터 600 사이에 경제적 온도가 형성이 되더라. 이거 독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고요. 그냥 압력을 무한히 높이면 무한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 돈이 너무 들잖아. 경제적 효과로 어디 200, 400 사이에 있는 한 300 정도? 300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400에서 600 도시와 300기압 정도를 암모니아의 최적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수득률이 높았고 압력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이거 발열이구나, 압력이 높을수록 이거 개수의 합이 생성물이 작구나, 이렇게 알아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이크로뮴산 이온하고 크로뮴산 이온을 평형을 이렇게 놨습니다. 황산을 소량 첨가한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공통 이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얘는 얘와 얘로 완전 이온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잖아요. 얘 농도가 급증하는 효과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역반응이 진행되면 노란색이 옅어지겠죠. 이해 갔어요? 공통이온 효과. 그럼 여기다가 염산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아세트산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공통이온으로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수소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이 커지는 효과를 냅니다. 염산을 소량 첨가하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여러분 헤드야 바디야? 그렇지, 헤드죠. 그럼 무슨 반응 진행? 역반응 진행. 맞죠? 그래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커지는 거 맞죠? 다음 크로뮴산. 크로뮴산 칼륨이면 공통이온으로 누구 들어간다? 얘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게 들어가면 무슨 반응 쪽으로? 역시 역반응 쪽으로. 이해갑니까? 됐어요? 자,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 이걸 제거해버리면 여기 형성되겠죠, 역반응이. 그죠? 얘를 첨가해도 여기 형성이 되겠죠. 이것만 정반응이 형성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파삭파삭. 다음 3번. 이때 반응기수와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 잘 봐요. 용기의 부피를 2배로 늘렸다, 압력을 낮췄다. 이해합니까? 압력을 낮추면 무질서도 증가 방향. 그래서 어디 방향? 역반응.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되려면 잘 봐요. 이래야 되겠죠. 머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 아래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먹으니까 이제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네. 여기 안 봐, 빨리. 먹은 만큼 집중해라. 제가 뭐 요거 먹으면 5분은 집중해야 돼요. 이게 비슷한 뭐 끄떡거리십니까? 50분. 평형이 어느 쪽으로? 역반응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지금? 꼼꼼하게 보세요, 여기. 진짜 계산보다는 이런 데서 잘 날아갑니다. 3번 한 번만 다시. 싫어요. 알겠습니다. 부피가 2배로 늘었대잖아요. 압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무질서도 증가 방향으로 가겠죠. 역반응입니다. 머리가 큰 거요, 바디가 큰 거요. 머리가 컸겠죠.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역반응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지 과자는 맛없어요. 과자를 그렇게 잘 먹습니까? 이거 볼까, 이거?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여러분 압력이 커질수록 어때요? 정반응이 잘 일어났죠.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정반응이 잘 일어났어요. 그럼 이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 스몰 a하고 b, 이 개수의 합보다 누가 C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온도를 낮춘다는 건 이게 뭐다?
열이 여기 있어야 된다. 발열은 이렇게 0보다 커야 돼요. 우리가 느끼기. Q는 우리가 느끼는 거고, 아까 엔탈피 있죠? 그게 저 물질 입장에서 본 거예요. 물질들은 발열이면 열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찌는. 그래서 비교했고 양의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12번 같은 거 볼까요? A가 기체 B로 되는 건데, 여러분 요거 보니까 반응물이 A잖아요. 그죠?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B입니다. 근데 농도값을 보니까 1대2네요. 이해가요, 이거? 1주로 쓸 때 얼마 늘었어요? 2 늘었잖아요. 몇 가지 됐어요? 화학 반응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새로운 평형. 여기 지금 평형 이동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피를 2배 늘렸다. 압력을 어떻게 했다? 낮췄다. 그럼 무슨 반응 진행? 정반응이 진행돼야지. 무질서도 커지는 쪽으로. 그래서 평형상수는 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얘 K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 농도값 보이네요. 1분의 4예요, 4. 압력을 주면 평형상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4 그대로라고. 이해 갔어요? 다음에 부피를 늘린 직후의 반응 지수라고 했는데 무슨 반응이 진행됐나요? A가 줄고 B가 확 늘었죠. 다시 말하면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됐다? 정반응이 진행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죠? 지금 현재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려면 바디가 커야죠. 바디. 그래서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다음, 새로운 평형에 도달까지 역반응보다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다음, 기본 출제 문제.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세요. 25도씨에서 얘들의 온도를 50도씨로 변화를 줬어요. 이것 보세요. X가 반응물입니다. 맞아요? 이 둘이 뭐예요? 생성물이거든요. 머리가 줄고, 반응물은 참 몸이죠. 몸이 줄고 머리가 커졌어요. 이해가요? K가 커졌어요? 줄었어요? 커졌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요? 다시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반응물이 줄었고 4에서 이렇게 줄었잖아요. 2로. 그죠? 얼마 줄었습니까? 2 감소했죠. 얘가 2 감소하는 동안 Y는 얼마 늘었습니까? 2 늘었고 G는 얼마 늘었어요? 1 늘었으니 몇 대 몇 대 몇? 2대 2대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온도를 높였더니 Q가 증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열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야 정반응이 진행돼서 K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요. 정반응이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고 얘가 줄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이 정반응이 발열이라고 저기 흡열이라고요. 그래서 열이 왼쪽에 있는 게 흡열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흡열은 음수가 맞아요. Q가 0보다 작다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걔들 입장은 델타 H거든. 엔탈피. 걔는 커지죠. 반응식은 이렇대요. 개 부끄러워. 틀렸습니다. 자, 50도씨에서의 평형상수는 25도씨 평형상수는 크겠죠. 어림이에요. 크죠. 왜? 50도씨가 되었을 때 누가 많아졌어요? 생성물이 많아졌고 반응물은 줄었단 말이야. 그럼 K는 늘죠. 이해 갔습니까? 다음, 이거 똑같은 문제. 이 문제 한번 볼까? 계수비, 야, 눈으로 찾아봐. A의 계수 얼마? 1. 됐냐? B의 계수 얼마? 2. C의 계수 얼마?
2.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면 빨리 왕구 씻어요. 그래서 몇 대 몇 대면 이게 성립하고 K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A 농도가 얼마입니까? 3. B 농도가 얼마죠? 1의 제곱. C 농도가 얼마입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계수가 지수로 올라가니까. 맞죠? 오씨. 어깨에 뭐 묻은 줄 알았더니 눈 옆에 뭐가 묻었어. 갑자기 그 생각나. 여러분, 요래야 답이 되겠죠. 맞죠? 다음. 시간 t 이후에, 잘 봐요. t 이후의 지수는 k와 같아야 되겠죠. 평형 상태니까. 1리터 강철용기에 이걸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거 큐브 물어본 거거든? 얼마예요? 3분의 4보다 어때요? 작죠. 바디가 큰 거죠. 정반. 이거 지금 금방 풀려요? 그럼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은 거예요. 이런 게 사실 계속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뒤에까지 숙제를 좀 하시고, 여러분 다른 학원 거 영상 보면요, 그 학원에 이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 풀어줘요, 제가. 그거 좀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니네가 톡처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요. 자, 여러분 이제 4단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그 통합과학에서도 가끔 돌발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고민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두고 고민이 없도록. 여러분, 물에 오토매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은 서로 물과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보고 왔으니까 저거 뭐예요? 동적 평행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K가 엄청 작아요. K 값이 25도씨에서 얼마냐면 이거예요. 뭔 뜻입니까? 바디가 커, 헤드가 커? 바디 10의 14승.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저렇게 25도씨에서. 그러니까 정반응은 잘 일어나? 정말 잘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잘 안 일어나는 거지 멈춘 건 아니지. 이해가냐?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의 첫 번째 개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거기에는 통과 시간에 배웠던 산과 염기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봅시다. 아레니우스라는 분은 아무래도 개념의 성립 정도에서는 초창기 분이세요. 누가 나오냐,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오죠. 두 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겠지만 이분이 나와요. 이분 어디서 들었어요? 전자점식에서. 자, 이게 무슨 과학사냐면 산과 염기 정의예요, 정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배워요. 루이스의 비공유 전자쌍의 공유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전자쌍을 주는 쪽이 염기고 받는 쪽이 산이다. 이런 개념은 안 나와요. 아레니우스 개념은 크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봐요. 아레니우스의 산을 가만히 보시면 분자 또는 다원자, 음이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리니우스가 무슨 말을 했어요? 물 속에서라는 딱 정의를 때려, 조건이. 물 속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 물에 녹여서니까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애가 산이고,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애가 염기다라는 정의예요. 그럼 왜 제가 분자 또는 이렇게 얘기하냐? 엄밀히 말하면 얘죠. 왜? 여러분들 극성분자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니? 대문자? 그렇지, 잘했어. 그런데 얘들아, 이원자 분자라도 대문자 두 개면 극성이었지. 기억나냐? 이원자는 H2O2 이런 애들이 무극성이었잖아. 얘들이나 니네가 보고 배웠으니까 봐봐. 대문자 몇 개야? 3개지. 대문자 몇 개야? 3개지. 가장 유명한 산 대문자 몇 개야? 극성분자 다. 알았어요? 여기서 누가 떨어져 나간다? 수소이온이 다 공통이온으로 갖고 있다. 수소이온 누구냐? 얘입니다. 1개, 2개, 3개. 얘만 수소이온.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화학에서 갖고 들어갈 개념이 뭐냐? 바로 가수입니다. 이거 모르면 끝장나요. 무슨 얘기냐? 아레니우스가 저렇게 산의 성질을 쭉 적어줬습니다. 이건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뭐 특징적인 게 뭡니까? 금속과 반응에 수소를 발생시키고, 탄산 이온과 이온이 들어있는 곳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죠? 산에서만 나오는 성질이거든요. 신맛을 띠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몇 가산이냐요. 몇 가산. 다시 말해서 가수란 어떤 화학식 내에 특정 이온이나 원자들의 숫자를 가수라고 불러요. 가수. 다시 말해서 제가 일가산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이 몇 개 붙어 있는 애? 하나 있는 애를 일가산이라고 부르고요. 알았습니까? 이가산, 여러분들 이가산밖에 안 나와. 이가산까지밖에. 얘들은 이런 거죠, 이런 거. 한 화합물 속에 수소이온을 2개 갖고 있는 애들. 자, 이건 강산과 약산이라는 개념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 얘 강한 산이거든? 얘 약한 산이야. 둘 다 이가산이에요. 시험 문제 그럼 이거 구분해서 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강한 산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1. 1 넣으면 1 다 이온화되는 이런 가정으로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 녹으면 수소이온이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갔죠? 자, 일가산, 이가산 존재할 수 있고. 그것만 알면 돼요. 아레니우스 산은. 그리고 시험은 얘로 나와요. 얘로 나온다고. 수용액에서만 나와요, 시험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아레니우스 염기입니다. 공통이온으로 뭘 갖고 있다?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수산화이온이 얘거든? 근데 여기 물질들 가만히 봐요. 제가 밑줄 친 애가 특징이 뭡니까? 금속이다. 남자잖아요. 남녀가 같이 있으면 무슨 결합? 그렇죠. 저거 다 이온 결합입니다. 알겠죠? 다 이온 결합입니다. 결국은 아레니우스 염기는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얘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봐봐요. AOH, BOH2 얘들이 일가염기요. 여기서 누굽니까? NaOH, KOH 이런 애들이 일가염기. 수산화이온을 하나 갖고 있는 애들, 얘는 몇 가염기? 이가염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가염기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B를 CA를 넣거나 BA를 넣거나 상관없어요. 강하고 약한 거 구별 안 합니다. 강한 것만 시험에 내요. 무조건. 다시요. 우리가 지금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라고? 가수를 찾는 거예요. 그들이 신맛을 띄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건 통합과학 얘기고요. 여기는 정량적 계산을 위해서 얘가 일가, 얘가 이가 이것만 알면 돼요. 가수.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아레니우스의 산연기의 한계점이라 했는데 얘가 이제 브레이스 로리 개념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내는 거거든. 단지 수용액, 균일 혼합물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특징은 두 번째요. 물속에 수소이온이 놓여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더라고. H 플러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양적 관계는 H 플러스로 물어봅니다. 왜? 진실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 사고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한 개념은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물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 및 수산화이온을 직접적으로 내놓자는 반응의 경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암모니아가 여러분 잘 봐요. 극성 분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극성 분자 다 산이었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다 산인 줄 알았더니 아니지라는 거죠. 극성 분자인데도 쟤는 뭐예요? 염기의 성질을 띠더라는 거. 이런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암모니아 물에 잘 녹아요. 화장실도 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염기예요. 걔가 녹으면 그 물이 염기가 된다고. 몇 가염기입니까? 뜻 보니까 일가염기, 수산암모니아. 알았어요? 일가염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 정도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브레이스 롤이 이분들은요 아리니우스 다음에 나온 분들인데 브레이스 앞에 써있죠. 이분이 20일 먼저 발표했고 20일 이후에 롤이라는 분이 이걸 똑같은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로라고 읽습니다. 브로. 알겠습니까? 브로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가 눈에 들어와요. 잘 보세요. 무조건 수소 이온을 주는 애가 산이에요. 이게 노너라고 하거든요. 수소 이온을 주는 애가 산이고요. 수소 이온을 받는 애가 염기다라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어셉터라고. 알겠습니까? 주는 애가 도너, 받는 애가 어셉터인데 주는 애가 산이고 받는 애가 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까 이거는 아레니우스로 설명이 가능했잖아요. 염산이 산이다. 암모니아가 설명이 안 됐잖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염산이 물에 들어가. 얘가 물한테 수소이온 주지. 그럼 얘가 뭐고? 산이고. 얘가 누구란 얘기야? 염기라는 얘기거든. 알았니? 그런데 요게 뭘까? 가역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고. 이 하이드로늄이 됐다고. 근데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 얘가 얘한테 주게 되면 이게 뭐고? 산이고. 이게 염기로서 진행이 된다. 주는 애가 산이고 받는 애가 염기라고. 알았냐? 한번 봐봐. 시아나산이 요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얘가 얘한테 수선을 준 거야. 맞아? 얘가 누구고? 얘가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은 비가역이니까 이것만 쓰고 끝이야. 다음 얘도 얘가 얘한테 준 거잖아. 아세트산이고 물이 염기로 작용한 거야. 다음 얘가 얘한테 준 거지. 암모늄 이온이 산이고 탄산 이온이 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주고 받는다. 이해가냐? 상호관계야. 산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 연기도 있어야 되는 거야. 오, sorry. 예. 뭐? 이해 갔습니까? 브로 개념이 뭔지 알겠죠? 간단하죠? 자, 이 개념이 뭐냐면 가역에서는 짝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자, 가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짝 관계는요, 액성이 반대이어야 되고 강하고 약한 정도가 서로 상반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산이 있고 염기가 있다면 수소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주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의 산의 짝은 그러니까 생성물의 염기다. 이해가십니까? 반응물의 산은 생성물의 염기다. 그들이 짝관계다. 그러면
얘 짝은 누구예요? 얘 짝이죠. 액성은 반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온화 정도도 반대입니다. 하나가 강산이면 하나는 약염기여야 돼요. 아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얘한테서 얘를 이렇게 수소이온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얘 짝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입니다. HCl의 짝은 Cl-. 그럼 H2의 짝은 산이면 염기, 염기면 산이다 이거죠. 강산이면 약염기, 약산이면 강염기. 이해갑니까? 짝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 자, 이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얘가 있네요.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물이 산과 염기가 모두 될 수 있어요. 자,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애들을 양쪽성 물질이라 해서 시험에 잘 냅니다. 선생님, 양쪽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어떨까요? 받을 수는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양쪽성 물질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받을 수도 있는 애들이 양쪽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성인 물질이 물이 유일합니다. H2. 줘서 OH가 되기도 하고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런 양쪽성을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봐봐요. 얘하고 얘는 뭐다? 양쪽성이다. 그래서 H2가 정답. 됐습니까?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자, 짝산, 짝염기 관계 물질이 쌍을 있는 대로 써라. 자, 짝산이 지금 여러분 얘가 얘한테 주잖아. 이게 탄산수소 이온이라면 짝은 얘죠. 얘는 이렇게 받잖아. CO3 이가고, 그 다음 H2를 염기로 본다면 H3O 플러스가 뭐가 된다? 산이 된다. 이게 염기죠. 이게 염기. 알았습니까? 염기는 짝이 산이고 산은 짝이 염기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관계이면서.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참 고생해서 왔어요.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를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두고 출발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물은 뭘로 작용했어요? 이 물은 이해 갔어요? 산염기 반응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도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고 물이 물로 있는 게 더 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정도의 동적 평형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간주하고 봐라. 그럼 물의 이온화 상수를 아까 우리 평형상수 배웠죠? 이거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인데 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를 뿐, 평형상수는 반농분의 생농이야. 뭔 뜻인지 알아?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라고. 근데 그때 뭐 제외하라고 했어? L하고 S. 이게 다 1로 치고 1로.
뭐만 남어? 얘만 남어. 이해가니? 물의 평형상수기 때문에 KW라고 씁니다. 밑에 워터의 이니셜을 붙여주고. 아셨어요? KW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25도씨에서 얘들이 이렇답니다. 다시요.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의 말 14래요. 100도씨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상승하니까 K가 커졌어, 줄었어? 커졌네. 몇 배 커진 거예요? 100배 커진 거라고 흡열입니다.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이 잘 진행돼서 생성이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이야. 알았니? 여기서는 절대 온도 변하는 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참고로 보시라고. 이해하니?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물은 있잖아요. 순수한 물은 이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각자 10의 마이너스 7승 오른 거예요. 각자. 왜 10의 마이너스 7승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오잖아요. 지수 법칙 알죠? 지수끼리 서로 더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저 말 속에는요, 이렇다는 거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같은 게 바로 중성입니다. 이게 중성.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한 몰농도만큼 있는 거죠. 얼마로 있느냐, 이렇게 있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아셨어요? 다시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보다 크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산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산성이다.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됩니다. 이해합니까? 자,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보다 이렇게 얘가 많아져 버리면 이건 염기성이라고 부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5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야, 중성이든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얘들 모두 이렇다. 몇 도시에서 얼마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이쪽은 땅 짚고 헤엄치다 수박 먹기다. 잘 통하죠? 뭔가? 시험하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수박 먹기. 쉽습니다. 쉬워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당장 누가 커요? 마이너스 6승.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려워요. 8승이 크다고 하는 놈도 되게 많아요. 얘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학교를 졸업한 지 12년, 20년 지나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7승이 커요? 마이너스 6승이 커요? 봐요, 헷갈리잖아요. 마이너스 6승이 몇 배 커요? 그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용 로그라고 알아요? 로그 10이 얼마예요? 1이 맞아요. 이거 이용한 거예요. 로그 10이 1인 것을 이용해서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상용 로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 마이너스 붙이냐? 얘들이 다 음의 지수를 갖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쓸게요. H3O 플러스라고 수소이온 몰롱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얘가 중성에서 이거였죠, 여러분. 이거였잖아. 얘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뭐 나와요? 7. 이게 pH, 태아라고. 그럼 pOH는 뭘까요? 이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의 물론들, 수산화이온. 이게 값이니까, 야, 25도씨에서 물의 이온극상수 얼마라고 했어?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런데 중성이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똑같았지. 얼마로 같을까? 10의 마이너스 7승. 어떤 상태든 물의 이온극상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겠지. 니들은 똑같이 나온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하겠지만 미리 보여줄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라. 25도씨에서 우리는 pH 1이라 하면 얘가 얼마니? 이거인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물론도를 대입하면, 그런데 말이다, 25도씨에서는 이 둘의 곱이 항상 얼마 나와야 되니? 둘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잖아. 이거 얼마? 이해가? 오케이? 그렇다면 얘 pH 얼마 나올까? 13. 그 13 나오겠네. 이 관계야. 무슨 얘기냐? 25도씨에서 KW 물의 이온극상수는 당연히 이거 맞아. 단위 없어. 그런데 이것 값은 또 얼마 나와야 된다니? 항상 이게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야, 2는 얼마일까?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일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3은 뭐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1을 100분의 1배로 물킨 게 얘 맞죠? 얘를 100분의 1배로 물키면 뭐 나올까요? pH? 5 나오겠죠. 5를 100분의 1배로 물키면 아닙니다. 그렇죠. 7은 중성이잖아. 물 탄다고 수소이온이 사라질까요? 7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들의 국방한계선은 7이야. pH 6을 100분의 1배로 물켜도 7에 가까운 값이에요. 넘어가진 않습니다. 7을 넘어가는 순간 염기가 돼버리는 거야. 알았니? 어디를 기준으로 시석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알겠냐? 7은 얘들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시석을 시킨다고 이걸 넘어가진 않는다. 알았냐? 그럼 넘어갔어. 8이야. pH 8이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 6이다. 그래서 얘를 따라간다. 질문. pH 8을 100분의 1로 물키면 7에 가까운 값이라고. 왜? 이때부터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푸는 거야. 얘를 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더 진하지. 10의 마이너스 8승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염기인 pOH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옥수산화이온의 물론도. 얘를 100분의 1을 물키면 7에 가까운 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일까? pH를 묻든 pOH를 묻든 다 7로 수렴한다. 다시 pH 8 그래도 7로 수렴.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pOH 6 7로 수렴. pH 6 7로 수렴. 모든 건 어디로 수렴한다? 7로 수렴한다.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다.